신났다 빨리. 그래 좋나? 뭐가 그래 좋노? 자, 우리 자석을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창원 중앙역 아시죠? 몰라요? 서울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눈을 뜨면 서울역이에요. 제가 잠이 참 많거든요. 이렇게 열차가 제 침대입니다. 눈을 뜨면 창원에 서울역 단결해서 오늘도 내일부터 서울에 비가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오늘도 우산을 또 안 챙겨왔습니다. 왜 항상 이게 뉴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 잘 안 챙기면 비 오고 챙기면 비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정말 귀한 시간, 여러분들 개개인의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중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휴대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번 주도 무음 제발 여러분 무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 꼭 무음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정말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강사님이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그 벨 소리 하나, 진동 소리 하나 때문에 전달을 폭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제가 딱 나온 이유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어빌리티가 이 종점에 올해 종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업데이트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정말 위변조가 그리고 이 블록체인이 단점 하나가 본인들이 관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이 프로젝트 자체가 거의 한국 90% 아니면 99%가 잘 몰라요. 항상 여러분들 오시면은 항상 꺼내는 게 뭐예요? 휴대폰이잖아요.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왜 블록체인이냐면 회사가 프로젝트에 진행하는 분들이 관리를 못하고 보고인의 개개인의 재산은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끝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업데이트 했죠? 네. 업데이트 했습니다. 또 아셔요? 그것 때문에 오셨죠? 이렇게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게 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1시간에서 한 10분 정도 강의를 하실 분의 집중도 이게 첫째도 폰이고 두 번째도 폰이다. 21년부터 올해 26년까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현재 미래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쏙 알차게 우리 강의를 해주실 우리 티파니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또 좋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저는 원래는 그냥 직장만 다니는 사람이었고요. 원래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이제 외환은행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 입사는 제일은행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더 좋은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기업으로 갔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이렇게 흐름 자체 경제가 돌아간다.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을 내가 모았을 때 나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나요? 28이요. 감사합니다. 60살.
이제 우리 큰애가 26살이 됐어요. 이제 군대도 다 갔다 오고 해외도 갔다 오고 그 아이와 요즘에 많이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50 전에 내 미래의 모든 것들을 만들고 싶다는 어떤 욕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한 대로 다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아마 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예, 뭐 이렇게 좀 소비 패턴이라든가 나라가 돈을 막 푸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막 난 잘 알지 못했는데 막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 막 주가가 막 오른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제 일반적인 개인이 예의주시한다고 해서 그 위기가 탈출이 될까요? 전문가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이제 가능성이 분명히 있대요. 왜냐면 대공황 폭락이 와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저는 약간 그런 데 관심이 많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빌리티 강의를 이제 기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여기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제 수익과 이제 미래 비전이 있는지를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1년도에 이걸 시작했어요. 21년도 10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은행을 만들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했어요. 디파이라고 하죠.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하는데 탈중앙 은행은 이미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미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탈중앙 은행으로 시작한 프로젝트고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로 인터넷으로 이제 공간 인터넷을 만들면서 앱 개발까지 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5년 동안 왔는데 어떤 기회를 제공하냐면 내가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 순간 여기에 주주로서 참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 타이틀이 성공적인 제휴 마케터를 위한 스마트한 허브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제휴 마케터라는 건 뭐냐면 어떤 회사가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휴 마케터로 가장 크게 성공한 기업은 우리나라에는 쿠팡을 꼽습니다. 쿠팡 물건 하나도 안 만들죠. 근데 다 연결하죠. 그래서 우리 세금 배송 받죠. 예,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올리브영을 뽑습니다. 화장품을 한 개도 안 만들죠. 근데 화장품 사러 미국에서 중국에서 다 우리나라 올리브영으로 옵니다. 이런 제휴, 어플리에이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플리티라는 이름이 그 어플리에이트라는 이름에서 파생이 됐어요. 근데 나는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다. 이거는 사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겪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 깨어있거나 좀 더 미래를 준비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금에 투자하고 ETF 펀드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죠. 예, 근데 뭐가 갈지는 사실 모르죠. 하지만 공부를 해보면 어느 정도 이것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안 찾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이제 우리 어빌리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년에 시작을 해서 180개 국가에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바탕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디지털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채굴, 트레이딩, 금, 그다음에 아까 제가 소유권이 이제 생긴다고 한 NFT 이게 이제 가상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반으로 인터넷 환경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분야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연결됩니다. 프랭크 레릭이라는 이제 CEO신데요. 우리 회사의 CEO께서 뭐 코덱스, IMFX 이런 회사와 같이 이제 제휴를 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품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수많은 커뮤니티가 생겼고 이제 도달 범위가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만드는 제품은요, 여기 이제 보이는 것처럼 트레이딩이라든가 이제 마이닝이라든가 이제 금 제품도 곧 나올 거고요. 이제 디파이 플랫폼 출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NFT 디지털 랜드는 지금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예, 이제 솔드아웃이 이제 6,400개 정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죠. 디지털 시대의 다각화라는 건 뭐냐면요. 레이 달리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그 유명한 투자 회사의 CEO가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에 몰빵하는 게 가장 바보 같은
왜 우리 막 뭐 된다면 막 집을 팔아서 막 하시는 분들 있죠. 예, 가장 이제 하면 안 되고 다각화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CEO께서 5가지 상품을 주력으로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앞으로는 이 어빌리티에 시간 속에서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고마이닝, 엘뱅크, DBS, 테가스, 마이낸스 스마트 체인이 있는데 우리 아마 가상화폐 쪽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회사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옛날에는 제조업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 시총 상위를 기록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 다 인터넷 개발사,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상위권에 들어가 있죠. 앞으로는 어떤 회사들이 상위로 올라갈까요? 블록체인 기업하고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다 상위권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데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좀 충격받았어요. 이거 3시간을 제가 듣고 이 경제왕 김PB라는 친구인데요. 대공황 절대 수익 투자 전략이라는 강의를 들었어요. 무료 강의였어요. 제가 빨리 신청해가지고 이제 300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병원에서 했어요. 은평 성모병원에서 했는데 좀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친구는 천안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이 되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내서 지금 현재 16년째가 됐대요. 근데 너무 놀라웠던 거는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어요. 근데 돈을 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의 집중과 노력을 저는 본 거죠. 뭔가 저 정도 벌려면 저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놀랐던 건 그거였고요. 두 번째 놀랐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이민 간대요, 내년에. 키가 188인데 너무 잘생겼고 목소리도 좋아요. 애국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민 간대요. 그래서 마지막 Q&A 시간에 물어봤어요, 이 친구한테. 왜 이민 가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희망이 없다고 본대요. 특히 주식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그러니까 완전 폭파 직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 소름이 끼쳤고 저도 사실은 이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강의를 좀 듣고 배울 때도 있는데 이 친구한테 너무나 이제 영감을 받은 내용을 제가 오늘 짧게 제가 듣고 좀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어저께 그러니까 5월 15일인가 아마 이게 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8,000 찍고 이제 7,500선으로 후퇴했잖아요. 근데 이제 B2는 사상 최대 신용 잔고가 36.6조를 돌파하면서 나라가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사업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대부분 CEO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한 거 아시죠? 다 집 사고 건물 사고 이렇게 해서 막 연끌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했죠? 부동산을 잠가버렸어요. 대신 뭘로 지금 전환을 했죠? 주식으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에 했던 사람들은 죽어나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빨리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요? 열려있는 주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사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 잔고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면서 사람들이 막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뭐냐면 주식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사회 초년생들, 대학생들. 제가 놀란 게 내 뒷자리에 군인이 와 있어요. 군인 아이가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21살이래요. 근데 이 강의한다는 걸 듣고 부대에서 바로 뛰어왔대요. 휴가 내가지고.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거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 김PD가 하는 얘기 뭐냐면 아는 사람이 해도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초보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음식을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사람한테 한정식 만들어라 하는 거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있죠. 카지노에 안에 전문가들이 막 있는 거야. 내 돈을 막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초보자 호구들이 돈 막 대출 땡겨가지고 막 들어가는 모양이래요. 카지노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해야 된다. 그걸 너무나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30분 동안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몇 프로예요? 91.7%. 진짜 놀랍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지표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어필리티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겠는가 저는 답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는 여기 앉아 계신 대표님들께서 예,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친구가 이걸 제가 어제 밤에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이게 이제 US S&P 500 지수하고요. 이게 이제 밸런스 핀나라고 하는 이제 저건데 이 S&P 주식 차트가 저 파란색 있죠? 저게 실제 주식 차트예요. 근데 저 빨간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빚 내서 투자하는 거. 지금 이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데 이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유럽 경제 위기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차트를 보세요. 막 엄청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완전 엄청 많죠.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여기까지 내려갔어.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여기까지 내리고 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엄청난데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심각한 게 지금 우리나라 여기 지금 꼭지점.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저거 하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이 B2가 지금 몇 배가 초과됐냐? 4배 정도 초과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을 보면서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올해 안에 무조건 터진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패턴이래요. 경제 위기는 4년에서 6년마다 하나 오고 대공황은 30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유럽 경제 위기를 지나서 이제 이 공간은 체제 전쟁, 그렇죠? 그다음에 전쟁, 막 지금 난리잖아요. 예, 유가 이런 게 막 총망라가 돼서 하는데 국가가 지금 계속 이 주식을 계속 하니까 이제 막 벌떼가 이거밖에 없는 거라 지금. 그러니까 막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그냥 위기가 확정되어 가고 있대요. 확정. 뭐 올 거야 이런 게 아니랍니다. 이게 이제 다 찾아보니까 정말 막 뭐 모든 지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는 뭐 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냐.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하고 금을 얘기를 해요. 예, 비트코인하고 금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달러,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이 친구는 이제 하방 내려갈 때 이제 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게 10몇 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할 건데 구글이나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XAI, 제미나이 이제 이런 회사 이게 앞에 세 개는 회사 이름이고요. 뒤에는 그 회사가 만든 AI 그 브랜드죠.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몇 번 얘기했는데 첫 번째 보이는 포스터는 진짜 전문가가 만든 포스터입니다. 전문가 왜 전문가 있잖아요. 이런 거 잘 만든 이제 일러스트 하시는 분들 전문가한테 맡겼는데 제가 제미나이를 쓰게 됐어요. 무료로. 제미나이한테 저걸 보내주시면서 야 똑같이 만들어주는데 본 버전으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30초 안에. 그리고 야 이거 너무 글씨가 흐리잖아. 중요한 건 진하게 해. 그랬더니 진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때요? 직업이 없어졌네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돈 주고 맡길 일이 없죠. 예, 결국에는 이건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요. 우리 아이들 있죠. 학교에서 지금 다 공부해도 나오면 다 어때요? AI가 다 만들어주고 다 해주고 하니까. 자,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쨌든 살아남고 어떻게든 이제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겠죠. 그래서 이 직업이 재정이 된다 이런 얘기 많고요. 인간과 AI가 협업을 하면서 지능형 파트너, 인간의 역할, 생산성 혁명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업무 생산성은 아직까지는 약 15% 이상이 향상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2025년 기준 전 세계 근로자의 약 76%가 이미 인공지능 AI를 업무에 통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업데이트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 이 AI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블록체인 구조로서 가져갔던 거는 당연히 개발을 하지만 어떤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속도가 안 떨어져서 오히려 지연된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거를 보강을 한다면 저는 이제 속도가 좀 많이 빠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200만 개의 역할이 자동화되는 동시에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빌리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충분히 제시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의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저희 회사 제품 중에 이제 그 인스턴트 펀딩이라고 해서 외환거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외환거래 상품이 작년 12월 2일 날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회사가 카피 트레이딩을 하는데, 우리 그 어필리티 블록체인 회사, 이 어필리티 웹3 기업하고 이제 브로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테가스 FX라는 회사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폴 국부은행이에요. 아시아 빅3 은행인데 이 DBS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회사가 제휴를 해서 FX 외환거래 상품을 출시를 했고, 지금 이제 일부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또 안 하신 분도 있으시지만 이런 제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자금은 중요하고 안전하고 투명하게 규제받으며 보관되고 있는데, 싱가포르 빅3 뱅크로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규제받으면서 보호되고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이제 예치를 하면 환불이 되지는 않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이 트레이딩 전략을 보시게 되면은요, 전략 1, 전략 2, 3, 전략 4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전략은 외환거래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골드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우존스와 나스닥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외환거래를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맡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2년 동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제 통화 전략 간에는 다 이렇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났던 건데, 최근에 그 막 유가 하락하고 막 전쟁 나고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그래가지고 11월 12월에 좀 마이너스가 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막 금도 막 경단위가 날아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이 트레이딩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마인드셋을 짧게 단기로 한 달 한 달 보셔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장기로 1년 단위로 보면은 이게 다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일부 계정에서 지금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1년 단위로 보면 다 복구를 해서 수익이 나는데, 작년 2025년에 이렇게 이제 1년 내내 10월 달까지는 계속 플러스가 나다가요, 이제 그 11월, 12월 달에 막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1년 정도의 수익을 봤을 때는 여전히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기 변동, 사실은 이제 FX를 했던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들은 FX 트레이딩을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이자를 막 나눠주는 형태였는데, 우리는 이제 리얼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 기반의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를 좀 이해하고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FX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필리티에서 이제 커뮤니티 웨비나를 했었어요. 한 1, 2주 전에. 그래서 요 내용하고 엊그저께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상품도 좀 새롭게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훌륭한 커뮤니티 업데이트는 새로운 플랫폼, 새로운 제품으로 이제 리뉴얼됩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게임들 다 하셨죠? 예, 게임을 하셨고, 저희 회사가 이제 마일스톤 검토라고 하는데, 마일스톤이 뭐냐면 이제 성공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 있는데 중간 점검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게임을 만들어서 저희가 한 1년 넘었는데 태핑 게임도 만들었고 런치패드도 만들었고 시그널 스프리러라는 게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거는 그냥 회사의 자사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고 있대요. 이게 잘 되면 뭐가 좋을까요? 아까 제가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평생 이 게임이 잘 되면 매달 배당금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 2년 동안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응형 신호 감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전 세계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어디 가서 막 일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돈 버는 일 많이 하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다음에 게임하는 친구들이 다 이제 그렇게 돈을 버는데, 펌프펀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혹시 밈토큰이라고 알고 계시죠? 도지코인 들어보셨나요? 도지? 네. 시바이누, 페페. 이거 샀다가 수백억 번 사람들 많죠. 그게 밈인데, 이 밈은 기회가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1시간
시간 만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게 이렇게 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멍멍이도 올리고 무슨 대머리 아저씨도 올리고 막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올려요. 근데 이 중에 뭐가 잘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야, 도지가 나 관심 있어.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지가? 네, 수천 프로가 올라버렸죠. 그래서 정치, 뭐 인공지능, 뭐 어떤 대화상의 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시장이 솔라나 기반에서만 약 하루에 13에서 14조 원이 가까워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가 좋은지 우리가 모르죠. 우리 회사가 만든 건 뭐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돈을 벌고 떠드는데 이 중에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60초 안에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거를 시그널 해줍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좋겠죠. 그래서 이 팝업펀에 1일 방문자 수가 6만 명에서 26만 명까지 막 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정치, 인공지능, 밈을 이제 좋은 거를 딱 뽑아서 시그널을 주는데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 100% 이상 수익을 실현했다. 이건 뭐냐면 이 메트로피오가 이 시그널 스크리너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픽을 줍니다. 사, 팔아, 기다려. 이렇게 해서 픽을 주면 여기 보시면 120%, 152%, 438%, 185%, 3,480% 있죠. 네, 이거를 실시간으로 신호를 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픽을 받아서 돈 버는 사람들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등록 사용자가 1,000명을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영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수익이 앞으로 구독료도 있겠지만 뭐가 있죠? 트래픽 수익도 있고 수수료도 있겠죠. 그런 것들의 일부를 누구한테 준다? NFT 보유자에게 나누는데 이게 되게 잘 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게임이라는 제품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지금 몇 개 말씀드렸어요? FX 말했고 게임 말했죠? 네, 이거는 이제 하시든 안 하시든 다 선택하시는데 대부분 아마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누구냐? 보라색 자켓 입은 사람이. 저도 몰라요. 저 같은데 세 번째 상품을 말씀드릴 건데 저는 이제 우리 회사가 이 상품을 이번에 리뉴얼해서 출시합니다. 근데 이 상품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전화 통화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다 너무나 좋아하시는 상품이에요.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모으는 상품입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은 다 알고는 계시지만 비트코인 설명해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나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은 국경 없이 통용되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장부예요. 공공의 장부. 그래서 얘는 보안성을 갖추고 있고요. 왜냐면 해킹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막 기업에서 막 횡령 배임 같은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을 도입하면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요. 지금은 이걸 100% 도입하는 회사들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많이 분쟁이 없어지는 세상이 된다고도 하죠. 근데 그 외에도 이게 이제 금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자산이 되는데 뭐 이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럼 앞으로 얼마 될 거냐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근데 얼마 될 거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지정을 하면서 이런 많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크 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는요 이거를 하나에 20억 간다고 했어요. 2030년에. 2030년 몇 년 남았냐면 4년 남았죠? 예, 20억 간다고 하고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요 한 3억 정도 간다고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거는 가치를 정할 수 없어. 원래는 300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영원한 가치 조정의 수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지금 제가 나열한 회사들이 어느 나라 기업이죠? 미국이라는 나라에 정말 잘 나가는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락이라든가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취급을 하기 시작해서 시장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어땠어요? 너를 뛰었어요. 너를 뛰었어.
왜냐면 자기들끼리만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계 최대 규모의 한국 1년 예산의 25배를 운영하는 블랙락도 이거 ETF를 만지다 보니까 뭐가 생겼죠? 유동성. 대표님들 은행이 왜 안 망합니까? 은행도 망해요. 그래서 5천만 원 예금자 보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왜 안 망하는지 아세요? 계속 예금 맡기는 사람 있고 그 돈을 대출해 나가는 사람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날 한시에 와서 돈 달라고 하나요? 대출? 아니죠. 1년 정기예금이니까 오늘 맡기면 1년 후에 돈을 찾아가잖아. 그 돈을 90%를 대출 나가게 우리나라 법으로 되어 있어요. 내 돈 갖고 은행에 뭐 하는 거야? 돈놀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많은 미국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ETF 펀드를 갖고 예금을 운영하면 그 비트코인이 막 쪼개져서 운영이 돼서 자산이 크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으니까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보유하게 되고 가치는 더 안전해지고 올라간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블랙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비트코인 얘기하면 사기라 그랬어요. 2, 3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어때요? 필수라고 얘기하면서 그 개미들은 막 팔기하고 자기네들은 막 어때요? 모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비트코인은.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간접 투자하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 마이클 세일러를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 미국 최대 비트코인 보유사인데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서 전 세계 1등이 된 회사예요. 근데 국민연금이 그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간접 투자를 해서 2024년도에 100 몇십억을 벌어들였고 매년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그 국내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갖는 세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건데 이 보안,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자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2,100만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죠. 왠지 아시죠? 가장 기초 상식이잖아요. 돈을 계속 풀면 물가는 오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수록 뭐가 더 귀해지냐면 비트코인이 귀해질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은 더 발행할 수가 없어요. 딱 2,100만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고 지구촌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이거를 서로 가지려고 하는 순간 더 희소 가치가 높아져서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전문가 강의를 많이 들어보면 저는 주식을 해야 되나? 비트를 모아야 되나? 금을 모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비트가 최고고 두 번째가 금이구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나 혼자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론은 맞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고 마이닝이라는 회사와 제휴가 됐어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데요. 글로벌 제도권 안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채굴을 하는 거예요. 광산에서 투자하죠. 근데 사놓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사시면 돼요. 근데 사는 거는 한 개를 샀어. 그러면 10년 지나도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숫자가 변함이 없죠. 근데 채굴은 복리가 가능해요. 복리. 그래서 계속 불어나기 때문에 왜 그런지 좀 데이터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작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할 수 있고 이 채굴된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온 마이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비트코인닷컴이라고 보이나요? 저게 이제 비트코인 거버넌스 사이트예요. 전 세계 비트코인 커뮤니티. 근데 거기에서 2024년, 2025년, 2026년 최고의 비트코인 채굴 서비스는 어디서 하라고 안내하고 있냐면 고온 마이닝에서 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채굴은 사실 일반인이 못하죠. 근데 제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로 투자해서 이자를 비트코인을 매일 채굴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회사예요. 그래서 접근을 좀 쉽게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누구나 매일매일 비트코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이 회사랑 그 API 연동까지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고마이닝은 2017년에 설립된 회사예요. 그래서 8년이 넘었고요. 지금 전 세계 사용자가 몇만 명이죠? 5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500만 명 안에 한국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370만 명이었는데 우리 어필리티를 통해서 우리가 고마이를 알게 됐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또 더 많이 성장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마이닝이 또 유명한 이유가 실제 블록체인 채굴을 99%를 하고 있고요. 전력 사용량이 350메가와트예요. 제가 이걸 너무 깜짝 놀란 게 그 전기가 있어야 비트코인 채굴하잖아요. 근데 350메가와트면 얼마 정도의 전력이야? 라고 궁금했거든요. 1메가와트로 몇백 가구가 쓰는 거예요. 400가구가 써요. 그러면 350이니까 350만 가구가 쓰는 전력을 어디서 쓰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채굴을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언제까지 받는다? 114년을 받아요. 왜 114년이냐면 비트코인 채굴이 114년 남아있어요. 95%는 세상에 나왔는데 5% 플러스 10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수수료를 정산해서 채굴 수익에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옛날에 비트코인 채굴 배울 때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강씨 졸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당장 빨리 채굴하러 가. 채굴을 하러 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비트코인 채굴만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비트코인 채굴 내가 못하니까 믿을 만한 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회사를 다 어떻습니까? 다 스캠이거든요. 채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증명할 수 있는 회사는 고마이닝이 대단한 회사라는 거죠. 그래서 왜 어빌리티냐? 검증된 기술력을 가지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적 가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빌리티는 검증된 상품, 맞춤형 큐레이션, 회원들의 자산 성향에 맞게 싸게 조금 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시 파워를 제공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내가 좀 비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우리 같은 먼저 한 사람들을 통해서 안내받고 내 자산을 축적할 수 있죠. 자, 고마이닝은요 정말 더 유명한 회사고요. 이제 마크 잘란이라는 분이 CEO세요. 이분은 제네럴 일렉트릭 캐피탈의 CIO로 활동하셨던 순 자산을 한 2조 원대로 갖고 계신 분이세요. 뭐 비트코인 CEO니까 더 앞으로 부자 되시겠죠? 고마이닝에 가보면 밑에 협력업체가 나오는데 바이낸스 풀, 비트메인,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슬이라는 협력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비트코인 마이닝 카운슬이라는 협력사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2021년에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회사의 그 스트래테지의 CEO이신 마이클 세일러가 이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전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환경 파괴 문제, 그 다음에 그 모범적인 사례가 별로 없었죠. 비트코인을 막 각자 채굴하지만 어떤 규정화된 법칙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명하고 이런 모범 사례를 공유하면서 대중에게 비트코인 채굴의 이점을 교육하면서 이 협의체가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고마이닝이 협력사로 들어가 있어요. 고문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어서 확인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회사 기업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유니콘 기업이에요. 1조 이상의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우리 고마이닝이 이렇게 협력사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 암호화폐를 제가 종사하는데 암호화폐를 막 장려하는 분이시기도 하죠. 물론 돈적으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죠. 세계 평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해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2024년도에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에 나오셔서 연설을 하셨는데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자산,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빚을 비트코인으로 탕감한다, 이거를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때 어때요? 3천만 원짜리가 얼마 됐죠? 1억 5천 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 컨퍼런스 2025에서는 누가 나왔죠? 마이클 셀러가 나왔고 딱 보니까 5,00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광고 스폰서로 고마이닝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막 더 유명해진 거죠. 사실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너무나 이제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마이닝이 이렇게 이제 방송을 타면서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한 수십만 명이 봤어요. 저는 나중에 봤는데 하여튼 비트코인에 대한 대단한 조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 비트코인을 모아서 지속 가능한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도록 돕는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신상품이 어떻게 나왔는지 수치상으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제가 타이틀을 NFT 가상부동산 그동안 투자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일단 다 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상품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기존에 먼저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은요, 자기 나름의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실버, 골드, 플래티넘, 다이아몬드 이런 등급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관리펀드를 굳이 사지 않고 바로 비트코인 채굴기만 사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게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6, 7만 원 되죠? 네, 그 정도만 있으면 비트코인을 테라바이트 3테라를 얻을 수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상품은 179.88이니까 한 25만 원, 30만 원이면은 12테라 정도를 얻을 수 있죠. 바로 내가 이제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에 계속 매일매일 나와요. 24년 동안 모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리펀드는 뭐냐면 고마이닝 비트코인 채굴이 좋기는 하지만요, 복잡하죠. 예, 힘들고. 그래서 이걸 회사가 매니지먼트 번들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누락 없이 비트코인 전기세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이제 비트코인을 빵빵하게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관리 번들은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 관리 번들을 새로 오신 분들 너무 좋은 게 1개, 7개, 16개, 35개에 뭘 주죠? NFT를 주는 거예요. NFT에서 매일 이제 계속 지분권을 배당을 받는데 그거를 주기 때문에 저거를 이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200% 쉐어 마케팅이 여기에 도입이 됐죠? 꼭 기존 분들도 다 관리본들을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 직접 비트코인만 사셔도 되지만 200% 쉐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제 한국만 할 것이 아니라 베트남도 이제 같이 시작을 좀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게 될 텐데, 관리펀드를 구매하신다는 거는 원래의 뜻은 비트코인 테라바이트를 실버 200불 사람은 50개까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불 사람은 이거를 50번 살 수 있는 거예요. 혜택이. 그 다음에 골드는 250번을 살 수 있어요. 그럼 회사가 다 관리해서 114년 동안 비트코인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플래티늄은 500개,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1000개까지 살 수 있는데, 이번에 저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200불을 구매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200불 했지만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떼서 2배로 받을 수가 있어요. 추가로 받고 다시 내가 이걸 다 받았다 그러면 다시 200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잘 보시게 되면 요 사실은 내가 그냥 살 수 있지만 내가 골드인 경우에 1000불을 해서 관리펀드를 하시게 되면은 200% 수당 이제 공유풀 받고, 그 다음에 250개를 원래는 내가 골드니까 250개 살 수 있지만 저 250개가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럼 계속 비트코인 채굴기를 계속 내가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서 돈을 벌고 비트코인을 모을 수 있어요. 설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면 우리 회사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돈 갖고 온다고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고마이닝 상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거를 해야 되냐면 이 땅을 주는 게 언제까지 계속 200%이 쉐어풀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땅 몇 개 남았죠? 6,400개 남았죠? 이때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땅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NFT는 끝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본들을 다 같이 구매를 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랜드라고 해서
아 그럼 나는 비트코인 말고 땅만 좀 살 수 없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땅 2개당 또 뭘 줘요? 금코인을 줘요. 예. 그냥 이거는 뭐 따라 하실 분들은 또 이걸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근데 너무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좀 계산을 해보니까 남은 토지 마감시까지 추가 NFT를 보유할 수 있고 구매 금액당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 이제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비트코인 한번 이제 투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연간 예상 수익률이요. 이거 그냥 변동이에요, 사실은 변동. 근데 이제 회사에서 저한테 준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뽑은 겁니다. 연간 이율이요. 얼마죠? 24.8%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 은행에 이런 은행도 투자인데 2% 3% 주잖아요, 지금 이자. 근데 이건 비트코인으로 연 24.8%라는 엄청난 수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신규 전산에서는 이걸 매일 찾아도 되고요. 복리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내가 당장 지금 돈이 안 필요해. 그러면 내가 나온 이자를 다시 계속 적립을 해서 불릴 수가 있어요. 복리를 하면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75,000불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복리를 하니까 28% 정도 나와요. 되게 높은 이자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이요. 아까 제가 2030년까지 아크 인베스트에서 얼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랬죠? 20억 간다 그랬죠. 근데 20억이 하나씩 쭉 갈까요? 아니에요. 올라가요. 단계적으로.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10,000불 정도 투자 기준으로 잡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100,000불. 우리 1억 5천 됐을 때 100,000불이었어요. 비트코인이 100,000불 가면은 내가 지금 받아놓은 게 아까 24% 연이자였잖아요. 근데 그게 갖고만 있어도 앉은 자리에서 연이율 34%가 됩니다. 복리 버튼 눌러놨다면 연 41%가 돼요. 비트로입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불, 20만 불, 30만 불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20만 불만 되더라도요. 복리를 하면은 100%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수익이 그냥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아들도 얘기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주는 이자 비트코인이 있는지를 몰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요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34%, 52%, 69%, 104% 이게 이자가 사실은 엄청난 이자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보다도 멋진 투자고요.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 장기 수익 채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개 투자하면 한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시장 변동성에 그냥 노출되고 계속 저거만 그 가격이 언제 오르나 보다가 신경 쇠약이 걸려요. 예, 우라통이 터지고 예,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돈 없으면 당장 팔아버려야 돼. 근데 사실은 이 채굴은 그냥 묻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AI가 다 계산해 준 거예요. 보시면 작은 금액으로요. 계속 TH를 적립하는 거예요. 계속. 예, 내가 여유가 생길 때 또 빼서 쓸 수도 있어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근데 소액으로 꾸준히 적립을 했을 때 5년, 5년, 10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년, 그러니까 1BTC가 10년 지나도 그냥 1BTC잖아. 근데 얘는 5년에서 10년 갖고 있으면 일단 1.5개로 늘어나요. 숫자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이 기간에 계산하지 못하는 그 증가 보유량이 또 생긴대요. 그게 뭐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계산법이. 그래서 결국에는 BTC는 계속적으로 채굴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 투자 시 채굴은 시장 가격 상승분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보유량 증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서 직접 구매 대비 압도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는 채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비트코인 가격이 낮았을 때는 사놓으면 팍팍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싸게 살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잖아요. 그걸 내가 한 번에 사기도 어려울 뿐더러 똑같은 시간의 지렛대를 이용한다면 무조건 채굴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저 예시를 가지고 내가 한 달에 그러면 300만 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벌고 싶어. 벌고 싶지 않나요? 매달 비트코인으로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오면 얼마나 내 삶이 풍요로워질까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7,200개 테라바이트 보유하시면 돼요. 7,200개 테라바이트 갖고 있으면 매달 약 이제 변동입니다. 이거 변동. 뭐 200에서 3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내가 지금 보니까
난 채굴기가 지금 200개 있네? 그러면 얼마를 더 모으면 돼요? 7,000개 더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디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없죠. 근데 나는 계속 모으고 있는데 비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비트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그럼 좀 더 가볼까요? 한 600만 원 벌고 싶어? 그러면 14,400개. 그쵸? 이거는 항상 변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업다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근데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1년 전에도 이 제품을 팔았잖아요. 지금 현재 채굴기 가격이 제일 쌉니다. 채굴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원가가 올라가면 수익은 좀 낮아질 수 있겠죠. 이런 걸 다 계산해봐요. 왜냐면 예전에 3억 원 투자하신 분 제가 보니까 그거 대비 그분이 2억 8천원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하셨잖아. 근데 지금 저거는 1억 6,500밖에 안 돼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렇기 때문에 이래저래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회사가 왜 이 상품을 리뉴얼하고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지 전 좀 더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 얘기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80억 인구가 전부 다 가지려고 다 깨어났어. 비트코인 다 모으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이 30만 원씩밖에 못 가져요. 30만 원. 근데 우리는 먼저 깨어나서 이걸 갖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아까 그 관리원들하고 비트코인 제품 복잡하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것만 우리가 계속 판매하잖아요. 그럼 진 토큰이 올라가요. 왜냐면 5%가 또 소각이 되고 관리원들에서는 8% 정도가 소각이 되고 알파 다른 게 또 있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조심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타겟을 분명하게 이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AI한테 물어봤거든요. 내가 선택한 게 맞아?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 많잖아. 사실은 그게 뭐 나쁘다 좋다 말할 게 아니라 변동성이 심하고 여러 가지 지표가 지금 이번 하방을 하고 있잖아. 하지만 비트는 어때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비트는. 그래서 지금 작게라도 계속 모아서 똑같이 시간을 보낸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어디에서? 비트에서. 하자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요. 이때까지의 비트코인 차트예요. 자, 이제까지 비트코인 차트. 자, 보통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하면은요. 여기서 샀어야 돼요. 그쵸? 여기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돈을 벌었다 할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안 그래요.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정보도 모르고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은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파란색 선 있죠. 이게 이제 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근데 이 비트코인은 사실 2009년도 1월 3일날 제네시스 블록이 나온 다음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16년 동안 업다운을 해서 왔지만 대부분 상승했죠. 근데 이 전까지는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박상기 법무부 금융위원장 비트코인 사기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2,700만 원까지 간 게 거의 한국 사람들 작품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기다 하니까 얼마 됐어요? 300만 원 됐어요. 뭐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결국에는 이 시대가 주는 영감이나 이 시대가 주는 어떤 힘이나 이런 정세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의 영향력을 모르고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2026년 5월에 지금 78,000불이에요. 근데 제가 이 똑같은 데이터를 AI한테 물어봤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우리 제임스 강사님 어제 강의 들으셨죠? 네. XAI,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이 인공지능의 컴퓨터를 미국의 서울만한 엄청난 서울의 한 구 정도 되는 엄청난 면적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그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은 이 XAI 그룹을 교육시키는 데만 사용한다. 많이 배우셨죠? 그 얘가 그룹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야 비트코인이 이렇게 가고 있어. 현재 78,000불이야. 자, 2030년까지 얼마 가는 거야? 놀라운 게 1천만 달러 돌파를 예상한대요. 하나당 150억. 하나당 150억. 우리가 인공지능보다 전 세계 빅데이터를 알 수 없죠?
제가 실제 물어보니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하나가 아크 인베스트는 아까 20억 간다 그랬잖아. 근데 일론 머스크의 그룹은 20억 간다고 나와요. 이렇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하루 이 지나가는 시간을 그냥 보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생활비도 쫄리고 뭐 투자는 더 하고 싶은데 많이 없잖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시간을 모아서 이 미래에 하면, 제가 이거 말고 되게 재밌는 데이터는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와 진짜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0.4개의 비트코인을 모으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15년 후에 매달 500만 원씩 찾았어도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써도 못 쓴다고 나와요. 제가 요즘에 그 어필리티가 이제 업데이트하는 기간 동안 좀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는 좀 깊이 제가 어쨌든 커뮤니티 장으로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 우리 상품이 다 참여해 주실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전산이 심플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비트코인 모으다 보면 어느새 얘는 알아서 날아가게 돼 있어. 그럼 집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우리 개똥이 엄마 너무 잘했어. 개똥이 저는 원빈이 엄마인데 저희 아들이 원빈이에요 이름이. 네, 원빈이 엄마 예빈이 엄마 정말 훌륭하다. 지금은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하지 마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해요. 대답을 못한다니까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안내해야 돼. 이쪽으로. 그쵸? 네, 안내합시다. 교회 부흥이 같아요. 자, 그래서 가상 부동산 우리 너무 중요하잖아요. NFT 아까 갈리번드 사시면 딱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갈리번드 막 5,000불짜리 2개 사도 괜찮아요. 지금 이 땅이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이에요. 결국엔 땅을 가진 사람들이 승리를 할 거예요. 지출이 아닌 여러분들의 자산이죠. 그래서 회사 얘기해요. 게임이 아니다. 경제다. 그래서 우리는 증강현실 기술로 앱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단순한 목표, 과장이 아니다. 지속 가능한 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는 개념은요. 원래는 가상 공간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페토 아시죠? 네이버에서 시작을 했고 SK에서 이프랜드 했잖아요. 근데 그게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서 놀긴 했지만 대중화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이 핸드폰 디바이스가 이제 글라시스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은 메타나 지금 애플에서 주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삼성이 바짝 뒤쫓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9월 이후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제임스 대표님께서 메타에서 우리나라 7월부터 이거 판매 시작한다고 하죠. 그래서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대중화가 안 됐을 뿐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요. LLM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을 지금 다 손으로 터치하시잖아. 검색하시잖아. 라지 랭귀지 모델은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음성으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안경 끼고 나 여기 지금 어느 병원 찾아가는데 길 안내해줘. 그럼 내 안경에서 길 다 나와요. 찾아가면 돼요. 이제 옆 사람하고 대화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커뮤니티끼리 많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이 기술 흐름을 계속 보고 있었고요. 메트로피아 증강현실 광고 앱을 만들어서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3개월 내 첫 MVP 버전으로 출시를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내 땅을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고 이 앱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나는 거기에서 보상이 많아지겠죠. 이해되셨죠? 대표님들 요새 전 세계 추세가 뭔지 아세요? 고객의 시간을 뺏는 회사가 1등을 하는 거예요. 다 자기 거 써달라고 하고 있잖아. 어떻게 보면 맥락은 하나예요. 왜 페이스북이 1등을 했냐면 하루 종일 전 세계 사람들의 17시간을 페이스북에서 보내게 만든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이 딱 그 사람들을 모아서 25만 명을 모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인스타, 스레드, 틱톡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페이스북보다 재미없으니까 뭐예요? 틱톡으로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이 모든 모양새를 갖추는 회사가 아니라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를
좀 모델을 삼고 있다고 해요. 이런 앱 쪽에서는 증강예술 쪽으로. 가상토지는요 장기적 가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원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많이 팔아도 그 매출의 일부가 땅 주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토지 판매된 부분, 수압 교환, 런치패드, 시그널 스크린 나올 거 게임 얘기해드렸고 이제 신상품 나올 거고 새로운 파트너십이 계속 붙으면서 땅에 대한 가치와 수익을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빌리티는요 이제 5가지 제품을 만들겠다고 해요. 이제 주력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채굴, 수입, 뭐 미래제품인데 이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에요. 금 다 만들었는데 이제 우리 회사는 합법적인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 법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출시가 늦어지지만 이런 UI, UX 제품 구성은 다 만들어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 주에. 자, 신제품 계속 나올 거고 저 이게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회사가 또 고마이닝만큼 큰 회사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있대요. 그 수익을 땅 주인들에게 또 나눠준대요. 그리고 소가게도 사용을 할 거고 약 5% 정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앱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개발비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개발비로도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거 이제 발표를 했고 우리 어빌리티랑 함께하는 이유가 사실 일관성을 가지고 하기 힘들어요. 그 일관성을 5년에서 6년 동안 시장에서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장기 지향적이고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거예요. 제가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실제 제품을 한 거지 스캠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 자산은 NFT밖에 없어요. 그쵸? 개발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프랭크 대표님 맨날 얘기하시는 게 우리는 실제 제품. 근데 프랭크 대표님의 그 고민은 뭐냐면 사람들은 많이 줘야 많이 오잖아. 그게 제일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 제품으로도 우리가 크게 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강력한 파트너십,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거, 지속적인 개발 개선, 함께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자, 이거 뭐냐면은요, 엊그저께 우리 프랭크 CEO께서 급하게 미래의 비전하고 커뮤니티하고 대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가겠다. 이 내용 잠깐 짚어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마스터 플랜인데요. 2026년 어빌리티를 어떻게 만들겠다. 한 40분, 50분 동안 말씀하신 거 제가 정리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웹3인데 지갑은 웹2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웹3 지갑으로 전격 전환을 합니다. 더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기존 웹2 지갑을 연결 종료하고 웹3 지갑으로 전환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요거 지금 원래부터 웹3 쓰신 분들은 안 해도 되고 이메일로 가입하신 분들만 이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자산 이동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갑을 거기다 등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약 6시간 후에 이렇게 이전을 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가상 토지도 다 있죠? 이것도 걱정하지 말래요. 직접 다 회사가 이제 이동을 시킨답니다. 보안의 핵심은 프라이빗 키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웹3 지갑에 프라이빗 키 사진 막 찍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만 아는 노트에 기재해 놓으시거나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프라이빗 키. 말하자면 통장 그 번호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남한테 안 주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종이에 써서 프라이빗 키 보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가스에서 지금 금 전략이 멈춰있죠. 이 멈춰있는 거를 캐나다하고 호주 그 확률 트레이딩으로 안전하게 복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거 잘 보세요. 기존에 금 전략 거셨던 분들은 회사에서 금이 막 전 세계에서 막 놀릴 테니까 중단해 놨잖아. 이거를 안전한 이제 수익형 상품 리스크가 거의 없대요. 그걸로 전환을 하는데 내가 내 계정에서 스스로 해제를 해야 돼. 해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지나서 회사가 이렇게 본대요. 봐서 새 전략을 연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잊지 마시고 7일 동안 하시면 되는데 오늘이 이틀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모르시는 분들은 도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토지에 대해서 프랭크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는 좀 지나면 매월 40에서 50불 정도의 꾸준한 렌트 수익이 들어온대요. 자, 40불, 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한 8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럼 내가 땅이 100개야. 그러면 얼마야? 800만원. 프랭크 대표님이 이런 얘기 할 줄 몰랐네. 네. 아니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내가 땅을 그래서 우리가 100개
내 땅을 이제 사고팔 수 있게 돼요. 예.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겠죠. 마켓플레이스, 예, 자유로운 매매. 이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프랭크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실 부동산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막 건물주 되려고 했잖아요. 근데 건물주 되면 요즘에 머리 터진대요. 세금 내야지, 양도세 내야지, 뭐 종합 부동산세 내야지 죽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암호화폐잖아요. 가상자산 시장에서 세상이 현실 경제 생태계가 가상의 경제 생태계로 이동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가상 부동산으로 컨셉 잡아서 인터넷 공간을 이제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규 파트너십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5대 자산 포트폴리오는 뭐냐면요. 이제 모든 시스템을 웬만하면 자체 개발하시겠대요. 디파이건 뭐건. 왜냐면 제휴도 좋지만, 예, 제휴도 좋지만 우리 회사 제품이 더 신뢰가 있잖아요. 예, 비용 면이나 그래서 외부 의존성을 좀 줄이고 모든 솔루션을 다 직접 개발해서 그러면 모든 솔루션을 개발했어. 그럼 모든 수익은 또 어떻게 해?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거래소라든가 디파이 은행이라든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시장의 위기가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5가지 제품군으로 리스크를 분산할 것이고 모든 제품은 글로벌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철저하게 관리되며 속도 혁신 이거예요. 문제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해결을 찾고 실행하는 빠른 문화를 정착시킨다. 우린 다 좋았는데 너무 늦었어. 그쵸? 그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제일 좋았어요. 크게 써놨어요. 짐토큰 가치 부양을 약속하셨어요. 프랭크 대표님께서 100% 신뢰를 회복한다. 짐토큰이 많이 오를 거다. 가격 역량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하겠다. 그래서 커뮤니티의 믿음을 얻고 혹시라도 졸고 있는 분이 있다면 돌아오게 만들겠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좋은 말이었어요. 집토큰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을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또 이제 그 많은 분들께 또 좋은 소식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랭크 CEO께서 그날 말씀하셨어요. 태풍이 불고 20m에서 30m의 거대한 파도가 몰아쳐도 저는 단 한 번도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회사도 중간에 우리가 80명, 90명의 엔지니어를 운영하면서 힘들었대요. 예, 그리고 이게 기술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자꾸 바뀌니까 힘들었대요. 하지만 자기는 단 한 번도 이런 단어를 떠올린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화려한 수식어 대신 솔직한 투명성과 확실한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어빌리티 CEO 프랭크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빌리티를 저는 보면서 우리는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기술에 도전하는 기업인데 이게 뭘 것 같아요? 애플 컴퓨터 써있네요. 예, 우리가 아이폰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처음 모습이 저거였대요. 저 때는 이렇게 사과 모양의 애플을 상상했을까요? 맥킨토시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애플 거예요. 근데 맥킨토시 시리즈를 포함해서 100몇 가지 상품을 다 실패했었대요. 근데 결국에 2008년도, 2002년도죠. 아이폰 나오면서 스티븐 잡스가 맡으면서 획일을 하면서 성공한 거예요. 이건 뭘까요? 펩시. 예, 펩시콜라예요. 저는 무슨 프랑스 음식점 간판인가. 예, 펩시콜라의 처음 모습은 저게 100년이 넘은 콜라 회사거든요. 근데 지금 이 펩시콜라 마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죠? 예. 이건 어딜까요? 삼성. 네, 국수 팔았잖아. 삼성 상해에서 국수를 팔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어때요? 삼성 하면 예, 해외 공항 가면 다 삼성 붙어 있거든요. 가전제품, 반도체 전 세계 1등이죠. 예. 결국 처음은 다 있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꺾이지 않는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좌절해요. 뭐 좀 하다가 안 되면 쳐버려. 다른 거 해. 돌아서 버려. 그런데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는요, 꾸준히 성공하겠다고 하는 목표, 그 다음에 도전,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온라인 마케팅에 직장인으로서 이렇게 이 시장에 딱 들어왔거든요. 마케팅 막 해봤잖아요.
뭐 6개월마다 망하고 막 3개월마다 망하고 없어지고 막 뭐 이 질서가 하나도 없어. 막 이 사람이 막 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간미 넘치고 정말 여기에서 돈을 벌고 사람들이 좀 정말 좋은 사람들과 오래오래 가는 그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내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느 만큼의 준비가 되었는가? 그런 게 준비가 아직 미흡하다고 한다면 무조건 어빌리티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나만의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소그룹으로라도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다 보면 자산이 늘어가고 회사는 나름 자신의 길을 갈 거예요. 어떤 회사도 어떤 조직도 삼성도 현대도 그런 기업들도요 다 그런 일을 겪어요. 하지만 이 성공하겠다고 하는 꾸준함, 우리 CEO의 확고한 이 생각은 우리 어빌리티를 반드시 성공으로 안전한 회사로 만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스타벅스 창업자세요. 성공은 매일 조금씩 성취해 가는 거예요. 이 지루한 것 같지만 대표님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훌륭하시고 매일 성장하고 계십니다. 결과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가치를 부여하고 스스로를 믿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 용기를 갖는 것, 거기에 성공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만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성공까지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의 성공이죠. 그래서 나와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나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런 좋은 마음으로 어빌리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다면 신제품 나왔을 때 모두 한번 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받았죠. 네. 왜냐면 티파니 대표님을 21년도 만났는데 참 꾸준함,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 이게 참 떠올라요. 그래서 이 어빌리티가 이까지 온 것 같아요. 우리 정말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티파니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주십시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딱 앉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을 바쳐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을 시켜야겠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던가요? 돌아오니까 문이 닫히고 돌아오니까 열심히 열정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목숨 건 분들이 피해가 더 많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한 번쯤 여러분들이 눈 감고 돌이켜 한번 보세요. 내가 미래에 진짜 희망적인 게 있을까? 아니면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한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여러분한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게 21년도 저도 같이 했지만 올해가 왜 이제 시스템 자체가 조금 빠른 속도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 버전이 이제 DB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속도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게 이루어질 거고 항상 제가 그래요. 처음 뵌 분들한테 무조건 처음 제가 했잖아요. 100개 모아놓으세요. 어딜 가더라도 좀 100개 사세요. 100개 하는 이유가 올해 그 모든 게 결실이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 주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참을 하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